기권이라는 거를 위주로 배우는 겁니다. 그 중2 때 뭐 배웠어요? 수권 배웠었잖아. 그 다음에 기권의 공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기권이라고 하냐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또는 공기를 기권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냐면 지표로부터 약 1000km 정도 되는 곳까지 공기가 분포를 해 있어요. 근데 이 지구에 공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 때문입니다. 근데 중력은 지구랑 가까울수록 세요? 멀수록 세요? 가까울수록 세다 보니까 이 공기가 실제로는 1000km까지 있지만 공기의 대부분은 지표면 근처에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중력 때문에. 그래서 공기의 밀도는 아래쪽에 있을수록 높고 올라갈수록 밀도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중력이 약해지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권의 성분들 쭉 보시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공기는 순물질인가요? 혼합물인가요? 혼합물이잖아. 그래서 이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가장 많은 거 2개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아르곤. 사실 여기 이산화탄소 등등등 있는데 그냥 기타로 묶어버려. 알겠지? 그냥 제일 많은 거 2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질소가 약 78%를 유지하고 있고요. 산소는 약 21%. 그러니까 얘네들 다 합쳐도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 2개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분까지 좀 봤고요. 그럼 이 구조를 좀 봐보시면 이 기권이라는 거는 층을 나눠서 층상구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 층을 나누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권을 총 4개의 층으로 구분을 좀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쭉 가볼게. 온도, 높이.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온도를 약 15도 정도로 놓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바닥이잖아. 그렇지? 그럼 바닥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왜 내려가 근데? 내려가는 이유.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이 떨어져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라는 건 햇빛을 받잖아. 햇빛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지구 바닥 뜨거워지겠어? 차가워지겠어? 뜨거워지겠죠? 그럼 지구 바닥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 지구 표면에서 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우리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중에 복사 기억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랑 멀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떨어진 이유는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약해지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층 온도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층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대륙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대륙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여러 개를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기억나나? 대류가 뭐예요? 열의 이동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웠지. 지금 그러면은 이 대륙권만 보면은 우리가 아래쪽에 무슨 공기가 분포를 하죠?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가 아래쪽에 분포를 할 거고요.
위쪽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공기가 존재해, 지금? 찬 공기가 존재를 하잖아. 그렇지? 그럼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가고 싶죠? 위로 가고 싶잖아. 차가운 거는 아래로. 그래서 여기서 대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니까 이름이 대류권인 겁니다. 그래서 대류가 활발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대류가 활발한 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불안정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공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어. 불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는 수증기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수증기도 똑같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에만 분포를 해요. 그래서 모든 층을 통틀어서 수증기는 대류권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류권에 수증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눈과 비 같은 기상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상현상 조건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 다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수증기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대류가 활발해야 됩니다. 공기가 이동을 해야 새로운 공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의 작업을 해줘야 구름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구름이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할 거니까 일단은 대류가 활발해야 구름이 만들어지는구나 정도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 조건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돼?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서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꼴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km에서 약 30km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오존층이라는 친구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존층 뭐 하는 친구죠? 열 중에서도 태양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하면 뜨거워지겠어? 차가워지겠어?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오존층이 뜨거우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영역을 뭐라 그러냐면 성층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온도가 올라갈 이유는 오존층이 가열을 해주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공기를 오존층이 뜨거우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공기도 같이 뜨거워진다는 뜻이야. 계면이 왜 온도가 일정? 이거는 이제 온도가 변하는 과정인 거야. 실제로는 저렇게 일정하진 않고요.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냥 저렇게 표시한 겁니다. 땅이 뜨거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뭐든지 연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고 있잖아. 네. 떨어지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네. 이걸 좀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주시면 돼요. 실제로 일정하지 않아? 실제로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그림만 이렇게 그린 거야. 실제로 어떻게 일정해? 일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거는. 네. 그 다음에 이 대륙 성층권에서 나타나는 특징 한번 보자. 지금 보면 구조상 어때? 아래쪽에 무슨 공기 있어요? 찬 공기 있잖아. 찬 공기 있죠? 그 다음에 위쪽은 뜨거운 공기가 있잖아. 그 위쪽이 뜨거우면 더 올라가려고 하고 아래쪽은 내려가려고 하잖아. 그럼 공기가 여기서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류가 안 일어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기가 가만히 있는 거야. 바람이 잘 안 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불면은 비행기가 흔들리면은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성층권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거의 안 부니까 비행기는 성층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 다음 다시
이 오존층이 여기 존재하잖아. 그 오존층 영향력이 저 끝까지 가겠어? 다시 올라가다 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온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때 온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역부터 우리는 중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온도 왜 떨어져요? 처음 이유랑 똑같아. 지구랑 멀어지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율이 다시 영향이 떨어지니까 온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괜찮나요? 근데 여기보다 더 빨리 떨어지기 더 멀잖아. 훨씬 머니까. 먼데 오존층 때문에 가열이 된 상태니까 떨어질 때 훨씬 가파르게 팍 떨어지겠죠. 그런 층을 중간권이라고 하고요. 그럼 또 구조가 어때? 아래쪽에 따뜻한 거, 위쪽에 차가운 거잖아. 그럼 뭐가 일어나기 쉬워요? 대류가 여기서도 활발합니다. 그럼 대류가 활발하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뜻이라 했죠? 근데 대류가 활발하지만 기상현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지. 여기서는 수증기는 대류권에만 있기 때문에 대류는 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중간권은 비 같은 게 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이 없는데 비가 어떻게 와? 수증기가 물이잖아. 맞아요? 그러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성이 관측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끔 그 별똥별 같은 거 보잖아요. 그게 시작되는 곳이 중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넘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층은 이렇게 온도가 다시 올라가요. 이 온도가 올라가는 층을 열권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온도가 왜 올라갈까? 여기부터는 이제 지구는 영향이 거의 없고요. 올라갈수록 태양이 내보내는 여기쯤 올라가면은 이제 올라갈수록 태양한테 영향이 세지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지역을 열권이라 그러고요. 공기는 거의 없어. 그 다음에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잖아. 그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어떨까요? 낮에는 확 뜨거워지고 밤에는 확 식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일교차가 매우 심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오로라, 이제 극지방 가면은 오로라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 오로라가 나타나는 영역은 열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왜 열번에서 왜 지방 쪽에서? 이건 살짝 심하니까 들을 사람만 들어. 다 들어. 지구에서 자기장이 나오잖아. 여기 지구에 자기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태양에서 그 태양풍이라는 이 전기를 띤 입자가 나와요. 그럼 이 태양풍 이 전기 입자가 자기장에 닿으면 자기장 따라서 이렇게 감으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이 극지방에 이런 전기 입자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 모이면서 충돌이 일어나면 교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오로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극지방에 모이니까 거기서 충돌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오로라는 극지방에서 관측이 잘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궤도로 쓰기도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층별로 온도가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권마다 나타나는 특징들 있잖아. 어디는 대류가 활발하고 어디는 대류가 안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럼 열권에서는 대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왜냐면 아래쪽이 차갑고 위가 뜨겁잖아. 여기도 안정하겠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면이 있어요. 경계면. 이 각각의 경계면을 계면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딸 때는 아래쪽이 있는 걸로 이름 따는 거야. 여기는 대륙권 위니까 대륙권 계면. 여기는 성층권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성층권 계면. 중간권 위에는 중간권 계면.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 중간권 계면이 최저 기온이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알겠지? 기권 전체에서 가장 온도가 차가운 것이 어디라고? 중간권 계면. 넘어가도 돼. 가장 먼 곳이잖아.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올라가면 태양이랑 가까워져서 뜨거워지는 거야. 얘들아, 그 오존층이 네. 없었다면 지구의 층은 어떻게 될까요? 2개밖에 없을 거야. 왜요? 중간에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던 거잖아. 그러니까 오존층이 없으면 그냥 바로 중간권 계면까지 온도 쭉 떨어지다가 태양 온도 영향이 뜨질 때부터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기형이 나올 겁니다. 맞니? 저런 모양이 된 거는 오존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자. 복사 에너지. 옛날에 배웠던 거였죠? 우리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잖아. 네. 근데 열의 이동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복사 형태의 에너지 자체가 전달되는 거를 복사열이라 했었죠. 이때 이 복사열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복사 평형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태양에서 이렇게 태양열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이 햇빛을 받으면 햇빛이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이렇게 열을 받다 보면은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계치. 올라가겠죠? 지구가 점점 따뜻해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구가 따뜻해지잖아? 그러면은 지구에서도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야. 이때 지구에서 튀어나온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동시에 내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보다 많으면 물체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은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물체의 온도가 상승을 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거꾸로 나가는 게 많으면 감소를 하겠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양이 많으면 온도가 떨어지겠지. 맞아요? 그러면 동시에 만약에 흡수하는 에너지랑 내보내는 에너지 양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체에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랑 나가는 복사 에너지가 똑같아서 온도가 유지되는 상황을 복사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나요? 네. 괜찮지? 그럼 우리 지구는 어떤 상태 유지하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처음에는 당연히 지구가 얼마 안 뜨거우니까 들어오는 양이 많겠죠? 맞아? 그럼 들어오는 양이 많으니까 지구의 온도는 어떻겠어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맞지? 근데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온도가 높아질수록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계속 그대로예요. 근데 처음에는 태양 때문에 흡수된 에너지가 더 많잖아, 지구 입장에서. 그럼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데, 지구 온도가 올라갈수록 지구가 내보내는 양도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럼 오늘날에는 지구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지구의 연 평균 온도가 거의 일정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거의. 뭐 항상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괜찮아요? 이거를 그래프화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구의 온도를 과거에서 쭉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무슨 상황이겠어? 아직 지구의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으니까 지구보다
태양에서 흡수한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온도가 상승하겠죠? 근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얘가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에는 태양에서 지구로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랑 지구가 내보내는 양이 똑같으니까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복사평형 상태를 지구가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지. 괜찮나요? 네. 이제 복사평형 그냥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지구가 실제로 어떻게 복사평형하고 있냐 한번 봅시다. 이미 복사평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오늘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뭐 수치랑 느낌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게 지표면이고요. 얘는 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에서 처음에 쏜 양이 100%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햇빛 들어온 양이 100%입니다. 그러면은 이 햇빛이 이제 지구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복사율도 빛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30%는 여기서 하나는 대기에서 반사되는 양도 있고 지표에 도착해서 지표에서 반사되는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양에서 나온 게 100% 가정. 이렇게 반사되는 양이 30% 정도 돼요. 30%는 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구로 들어온 양이 총 몇 프로예요? 흡수량 70%가 됩니다. 그럼 복사평형을 하고 있으니까 방출량이 몇 퍼센트가 나오면 돼? 70%가 나오면 되죠? 그럼 실제로도 70%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맞지? 그럼 70%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70% 중에 20%는 여기다 그럴까? 약 20%는 대기의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기 뭐 자외선도 있고 있겠죠? 대기에서 20%를 가져가고요. 결국에는 50% 정도만 지표에 흡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들어온 게 70이잖아.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70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표에서 나가겠죠? 지표에서 50% 나가겠지? 그 다음에 대기에서 흡수했던 것도 이쪽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거 두 개 합친 게 그냥 70%가 나오게끔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들어온 거 70, 나가는 거 70이니까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대기가 흡수한 20%의 양은 위쪽으로도 쏘시면 위쪽으로만 쏘라는 법이 어딨어.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으로도 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아래쪽으로 쏜 이 열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얘가 온실 효과라는 거를 유발을 좀 하는 거예요. 대기가 흡수한 걸 바로 우주로 쏴줬어야 되는데 밖으로 안 내보내고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지구로 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나가야 되는 열이 못 나가고 지구에 남아있는 거잖아. 이 때문에 온실 효과, 지구의 평균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근데 이제 복사평형 문제를 다룰 때는 그냥 지구 자체가 흡수한 게 양이 얼마인지 딱 보시면 돼요. 들어온 게 30 반사되면 70% 흡수한 거잖아. 대기가 20, 땅바닥이 50. 그럼 복사평형을 했다니까 방출량도 70%로 맞춰주면 돼요. 이제 빠져나간 거 합쳐서 70이구나. 이렇게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괜찮니? 넘어가도 돼. 넘어가자. 그래서 그러면 온실 효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를 온실 효과 유발한다고 했는데 온실 효과가 뭔데?
자, 이거 아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아까 말했죠? 지구에서 70% 양을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기체가 대기에 흡수된 양이 밖으로도 쏘지만 안쪽으로 쏜단 말이에요. 열이 바로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열을 잠깐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지구에. 그럼 그 저장하고 있는 동안 에너지가 넘치니까 지구 자체의 평균 기온이 약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것 때문에. 알겠지? 그럼 이렇게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온실 효과의 주범들이 있어요. 주범. 중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걸 온실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실 효과를 특히나 열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기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기체들을 온실 기체라고 하는 거야. 특히나 이렇게 열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갖는 기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온실 기체라고 하고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수증기, 메테인, 그리고 이산화탄소. 얘네들이 공기 중에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걔네들이 열을 흡수하고 갖고 있으니까 그 갖고 있는 동안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간 상태로 복사평형을 이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온실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달이랑 비교를 좀 해요. 그래서 달과 지구를 좀 비교하는데 달에는 대기가 있니 없니? 달에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요 안 나요? 온실 효과도 발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달에서는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냥 바로 다 나간단 말이야. 100%가 다 나가버린단 말이야. 이때 달의 평균 기온이 몇 도냐면 영하 18도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지구도 대기가 없었다면 영하 18도 정도 됐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구의 경우는 어때? 여기에 대기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온 태양열이 대기에 흡수됐다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대기에서 위쪽으로도 쏘지만 다시 아래로 쏘는 이 지구 밖으로 못 나가는 이 열이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온실 효과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때 평균 기온이 몇인데 그럼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상 1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 때문에 약 30도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효과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온실 효과라는 건 이로운 거야, 나쁜 거야? 이건 이로운 거예요. 온실 효과는 이롭다. 좋은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 이거 평생 겨울이야. 그치?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따뜻한 계절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실 효과 자체는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뭐냐면 이 온실 기체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맞아?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온실 기체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면 어때요? 온실 효과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를 해보니까 너무 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온실 효과가 악화된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적당한 건 필요해.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 심한 거지. 그거를 지구온난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누굴까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온실 효과 자체를 보면은 온실 효과 기능이 제일 뛰어난 거는 수증기예요. 근데 수증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이 별로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아니지. 메테인은요? 메테인도 이산화탄소보다는 영향 세요. 입자 한 개만 따졌을 때는.
근데 메테인은 그렇게 별로 안 늘어났어, 양이. 근데 문제는 양이 안 늘어난다는 게 예전은 그런 언제 뭐 한 3, 40년 전 정도? 그때에 비해 지금 엄청 악화가 됐잖아. 그치? 대기가 오존층이고 대기 안에 오존층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그래서 얘네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 변화가 많지 않아. 근데 이산화탄소는 양이 매우 늘어났단 말이야. 왜요? 화석연료. 여러분 우리 기억나? 화석연료 탄소를 연소시키면 뭐 나와? 화석연료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 와전에 그거 맞지? 와정력.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그치?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계속 악화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 지구온난화 영향. 근데 사실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뭐 빙하 면적 감소. 맞지? 뭐 해수면 상승. 뭐 기상 자연재해 뭐 이런 거 있잖아.